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셀트리온, 외국인이 달라지고 있다. 주도주 전선에 이상이 없는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자, 4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봅니다. 두 번째, 기관 투자가들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 4월 들어서 역시 개인들의 매매 패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이 주도주로서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시장을 간단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시장이 조금 지루했습니다. 소강 장세를 보이면서 종목별로 조금 순환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양시장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 0.9% 하락이고 코스닥은 강보합,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향후 시장 조금 이제 애매모호한 상황이 됐는데 좀 뭔가 힘이 좀 빠진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기간 조정, 즉 눈치를 좀 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이 사태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나오고 있고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으로 봤을 때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상대로 어저께 강하게 좀 올라가고 오늘은 좀 밀리는 모습이지만 큰 충격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지금 좀 안착하는 모습이죠. 바로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 조금 밀린다 해도 이 라인,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좀 등락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코스닥은 조금 모양이 좋습니다. 위에서 아주 안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밀린다 하더라도 이 선 정도가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위에서 좀 박스권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4월 들어서 달라진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외국인들인데요. 4월 1일부터 해서 4월 8일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느냐, 이렇게 보면은 좀 의외의 모습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코스닥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주 쪽에서는 역시 SK 하이닉스 정도다. 그 외에는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일 많이 팔았고 두 종목을, 그 다음에 현대차도 많이 팝니다. 그리고 LG화학도 많이 팔고, 삼성 SDI, 기아차,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매도는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외국인들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죠. 외국인들이 이런 고스닥 중소형주를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자, 일단 이 동향을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이 여전히 팔고 있는 것은 판다는 개념이죠. 여전히 팔고 있는 것은 팔고, 사는 것은 특별한 게 없이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많다, 최근 들어서. 이것이 왜 그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 페이지에 가시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투자자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외국인을 자꾸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한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표를 좀 보여드리는데, 숫자 다른 건 의미가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총 숫자로 몇 명이냐 하면은 48,149명입니다. 물론 1월 말 기준이에요. 어쨌든 최근께 1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48,000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36,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관 투자가들이고 외국인 정말 개인들은 1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도 약 48,000명, 그 중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36,000, 그리고 또 외국인도 개인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외국인들 투자자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는 결론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이 표에서 이 숫자는 이럴 거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보실 필요가 없고, 여기 국적을 보시면 돼요. 요 국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국적별로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을 한번 분류를 해봐야 되겠죠. 외국인도 48,000명이나 되고 장기 자금이 있고 단기 자금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단기 매매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봐야 된다. 소위 말하는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장기 자금들입니다. 금액도 가장 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최근 들어서 계속 팔고 있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장기 자금이라는 성격이죠. 패시브 자금. 그래서 장기적인 상황, 이런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외국인들은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이다.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 들어서
주식을 팔고 있는 주도 세력들은 바로 장기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단기 자금 단타하는 외국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적은 전부 세금을 내지 않는 텍스 헤이븐 지역인 조세 회피국, 이런 나라들의 국적들이 전부 단기성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뭐 룩셈부르크라든가 스위스, 그다음에 잘 아는 우리가 케이먼 제도라든가 버뮤다,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단기적인 자금인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까만머리 외국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까만머리 외국인들이 바로 이 단기 자금의 성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특히 4월 들어서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을 주로 매수하는 쪽이 바로 지금 단기 자금이란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코스닥 종목군들을, 또 셀트리온 파는 쪽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파는 쪽도 바로 단기적인 자금 성격의 외국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국부 펀드가 있어요. 국부 펀드들, 쿠웨이트라든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같이 중동 지역은 거의 100% 국부 펀드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시아 쪽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국부 펀드죠. 국부 펀드는 장기적인 투자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국부 펀드는 장기 투자의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 현 시장에서 4월 들어서 사고 있는 외국인들은 단기 자금의 외국인들, 그리고 여전히 삼성전자 아메리카에서 매도 팔고 있는 외국인들은 장기 자금의 외국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좀 분류를 해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은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이런 시장에서는 항상 이 외국인 중에서도 단기 자금 성격, 조세 회피 국가의 국적을 둔 외국인들이 종목 장세, 이러고 나름대로 주도주를 또 만듭니다. 왜? 펀드 매니저들이 까만머리 외국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짚고 파악을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외국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소 생각을 좀 바꾸자, 이런 부분에서 이 개념을 아시게 되면은 최근 시장에서의 외국인 움직임, 또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외국인 움직임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종합주권세가 살고 대세가 강력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장기 자금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장세에서 단기적인 외국인들은 종목장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주도적인 외국인 세력들은 바로 단기 자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들은 4월 들어서 어떠한 형태를 보이느냐 하면은 여전히 외국인들 좀 따라하면서 삼성 SDI라든가 포스코, 한전, 뭐 삼성전자, 우선주, 뭐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는 여전히 매도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 치명적으로 팔지 않았어요.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는 오히려 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없고 이런 상황인데, 어저께 결국은 금융투자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어제 좀 그러더니 오늘 다 엎어버리죠. 금융투자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관들은 다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많이 샀고, 그리고 현대차를 조금 샀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관들도 우리가 분류를 잘 해야 돼요. 금융투자와 투신과 연기금, 이 세 가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연기금은 역시 좀 장기적인 성격이다 보시면 되고, 투신도 약간은 장기적이나 금융투자는 아주 단타매매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관들은 정시안정펀드가 지금 조만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그 정시안정펀드에다가 어떻게 넘기겠다, 종목을, 이런 의도도 조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넘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 표를 보시면서 매도 쪽의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떠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들도 4월 1일부터 상당히 좀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행스럽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여전히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SDI나 LG화학이나 뭐 포스코까지도 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을 좀 산다는 것이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개인들도 이제는 삼성전자 일변도로 가서는 아니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에 초점 맞추는 이러한 전략을 펴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하나씩 좀 봐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봉의 모습을 보시는데 사실 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박스권 움직임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게 돌파는 못하고 하면 또 밀리고 이런 상황이고, 여기 200일선이 있는데요. 이 라인이 일단은 가장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외국인들도 아직은 뭐 강력하게 삼성전자를 살고 있는 그런 구도는 아니잖아요. 연기금은 계속적으로 뭐 받쳐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자칫하면 뭐 밑으로 푹 빠지는 이런 상황도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 매도가 삼성전자는 최근에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게 폭락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모양이 조금 더 탄탄해 보입니다. 의외로 좀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초록색 라인까지는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이 발표됐지만 1분기 나온 실적들은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 사태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2분기 앞으로 실적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별로 안 좋을 것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반등 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매도의 관점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자, 현대차는 역시 기술적 반등 영역이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반등 시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LG화학과 삼성 SDI인데 전기차 부분인데 여러분, 이거 좀 조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 사태가 난 이 천재지변이 나온 이후에 각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전기차 쪽으로 잘 안 갈라 그러죠. 왜? 환경 규제 문제를 다시 풀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강화를 시켜버리면은 지금 기존의 유럽의 전 세계 선진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상당히 힘들어져요. 예, 힘들어집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사태 때문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환경 문제를 오히려 좀 느슨하게 풀어주면서 그냥 해라, 지금 만들 차나 만들어라, 전기차로 뭘 가느냐, 지금 힘든데, 이런 분위기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전기차 부분들이 시간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화되기에는. 그래서 이 사태가 오히려 전기차 쪽에서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LG화학은 돌파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이럴 때 우리는 매도의 관점으로 현금을 챙기자 이런 말씀 드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스권은 돌파 내지 이 시점이 왔을 때는 적극적인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팔고 있다? 어떤 외국인들이다? 역시 단기적인 자금 성격의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샀다가 팔았다가 이런 걸 잘 한단 말이죠. 잘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주체 세력 조세 회피 지역 국적을 가진 이러한 단기 자금 성격의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크게 외국인들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판다 해서 겁먹는다든가, 그 다음에 또 블록들이 자꾸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고, 그 부분이 오히려 매수의 찬스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헬스케어는 오늘 수요일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왔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왔었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 셀트리온은 뭐 조금 아슬아슬합니다만 역시 내일도 조정 나오면 사야 된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매수의 관점이고, 물론 일부에서는 지금 이 치료제가 뭐 딴 데서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치료제 개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이 치료제하고 관계가 없어요.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올 연말에 내년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이미 추세에 있는 것이죠. 이게 없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잘 되면은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될 뿐이지, 이게 없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단기적인 안 좋은 이야기 악재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주도주 전선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팔 종목과 살 종목을 잘 구분해서 액션을 꼭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